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외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3대 지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를 보면 나스닥이 1.11% 하락, 다우가 0.36% 하락, S&P 500이 0.37%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고 중간에 뭐 조정 정도 보이는 그런 하락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은 심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주봉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난 한 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주었던 이유는 상해조급 지수가 4.31%나 하락을 했고요. 홍콩이 4.98% 급락을 했습니다. 주중 저점은 9.42%나 폭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피크가 지나면서 호실적 종목에 대해서는 매물이 나오고 어닝 쇼크 기업에 대해서는 급락하는, 즉 지난주에 아마존이 9%나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지표가 몇 가지가 둔화된 지표가 나옴으로써 연준 및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약했는데요. 코스피는 1.6% 하락을 해서 3,202포인트에 하락을 하고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1%로 1,03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홍콩 급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급적 요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1조 7천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끝으로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요. 2일과 4일에 중국이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 PMI가 나오고요. 또 미국도 ISM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하향 다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또는 고용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일날 발표될 고용보고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는 물가, 한 축은 고용을 보죠. 그래서 고용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고요. 7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지금 78만 8천 명 증가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85만 명이었어요. 살짝 아래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크게 늘든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크게 주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도 방역 지침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주중에 보면 좀 좋지 않게 나왔다고 계속 발표가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 발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가 피크이죠. 실적 피크이죠. 발표.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종목별 실적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관련된 경제 지표가 여러 발표되는 만큼 고용 보고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간 시장 전망은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워낙 변동수 심했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역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지금 지수가 신고 지수를 내면서 세액 매물 심리가 점차로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박스권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즉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박스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은 미국 시장 자체가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강세 속에 분명히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이벤트가 당분간 없다라는 부분하고 그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연준은 8월, 9월 중에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지수는 오르고 주변의 이벤트나 뉴스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을 견고하게 보는 이유는 연준과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 강화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상황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정책이나 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자산수 매입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7월 25일까지 4,301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3,07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었거든요. 즉 연준 그리고 미국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하단을 방어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변동성 확대 시기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좀 가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채권이나 아니면 달러화나 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 내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이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간 7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5조 1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그중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조 3천억, 차익 매도가 7,800억으로 약 4.1조 원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지만 실은 시총 대비 대만의 매도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중화권의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한 영향도 있지만 대만은 반도체 및 IT가 시가총액이 상위에 전부 다 있는 거의 IT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 및 IT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매도가 계속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당분간 뭐 빨리 되돌림하면서 매수하기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경기나 산업 사이클로 연동하는 섹터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이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반도체 및 IT 사이클, 자동차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그 소재 좀 괜찮지만요. 그렇게 어떤 철강 사이클, 이런 원자재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선별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곳은 있습니다. 뭐냐면 매 최선두에 있는 쪽이 아닌 그 후방에 있는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즉 경기 및 산업 사이클에서 내가 거래를 한다면 후방에 있는 소부장의 기업들에서 선별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한쪽으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섹터 움직임이 둔화되는 반면에 테마 움직임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뉴스나 정책에 의한 테마는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남북 경협주, 메타버스주, ESG 그리고 중국의 규제와 더불어서 농업이나 비료 종목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짧은 거래로 테마에 적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그쪽에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기 및 산업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좀 마지막에 좀 전에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종목의 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삼성그룹 중에서는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약하지만 현대위아는 강해요. 그리고 LG그룹 등에서 LG전자는 약했지만 LG노텍은 강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보면은 CJ E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등주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만 좋아져도 곧바로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선택해서 거기에 리밸런싱해서 집중하는 이런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특히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몇 개 종목으로 샘플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립니다. 즉 지금 시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센지를 구분이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하락 시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후의 투자 수익률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